짐 캐리, 1962년 1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랐으며 국적은 캐나다와 미국 국적 모두 다 있습니다. 짐 캐리의 코미디언 재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뉴욕의 패션쇼에서 했던 이상한 인터뷰는 무엇이었을까요? 짐 캐리 스스로 할리우드를 빠져나온 걸까요? 짐 캐리의 근황과 행보를 알아봅니다. 짐 캐리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그의 온 가족이 자동차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어릴 적 경험이 그가 성공을 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어릴 적 경험의 전부는 아니었는데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심각하게 아프면서 캐리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재능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 엄청난 양의 진통제만을 복용하고 계실 때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기도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벽에서 몸을 튕기거나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등 말이죠. 라고 2004년에 인터뷰했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경험이 빛을 발한 걸까요? 그는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 배우가 되었습니다. 17살부터 이미 코미디 클럽과 TV쇼를 오가며 그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에 큰 물에서 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4년 코미디 미스터리 영화 에이스 벤트리와 영화 마스크, 코미디 영화 덤앤더머, 이 영화들은 모두 코미디 영화계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마음과 여심까지 훔쳐버렸는데요. 짐 캐리는 2번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은 미국 여배우 멜리사 우머입니다. 둘 사이에는 그의 유일한 자식인 딸 제인이 태어났습니다. 95년에 멜리사 우머와 헤어진 후에는 덤앤더머에서 만난 여배우 로런 홀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한 결혼 생활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유명한 러네이 젤위거, 배우 제니 맥카시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가 찍는 영화마다 모두 흥행했으며 그는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는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짐 캐리는 극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방향을 조금 틀게 됩니다.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왜 진중한 영화에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보였고 많은 비난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드라마틱 영화 트루먼 쇼에서 다시 한번 정점을 찍게 됩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고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며 트루먼 쇼의 감독인 피터 위어에게 자신을 단지 웃긴 사람 이상으로 봐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해 다시 한번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하게 된 영화 맨 온 더 문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화는 짐 캐리가 드라마 장르의 연기를 하기에 각본이 짜여 있었지만 영화 자체의 카테고리는 코미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정말 미쳤죠. 명작 제조기인데요. 짐 캐리는 마냥 코미디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성공하며 한 배우로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넘버 23이 개봉하고 나서부터 이전의 짐 캐리에 대한 관객의 호응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이전만큼의 호응은 모두 얻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영화 감독들의 러브콜이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했고 곧이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심지어 매일 프로작으로 불리우는 항우울제 플루옥세틴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2015년 9월에는 전 여자친구인 캐스리오나 화이트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자살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짐 캐리는 그녀와 좋은 관계를 가졌었으며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가 있는 관을 함께 들고 애도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슬픈 사건들이 겹쳐오는 가운데 캐스리오나 화이트의 친가족들이 짐 캐리가 약물을 캐스리오나에게 공급해줬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짐 캐리는 분노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짐 캐리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밝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지만 인생을 살면서 악의적인 상황에 맞서고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때가 오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평판에는 2점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처럼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별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사를 돌렸는데요. 영적 카테고리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97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험을 만듭니다. 라든지 말이죠. 오프라는 짐 캐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시각화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짐 캐리는 $10,000,000를 종이에 적었더니 실제로 덤앤더머 영화를 통해서 $10,000,000를 받게 되었다는 일화를 얘기했었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짐 캐리는 초월 명상을 계속해서 연습해 왔었습니다. 다른 유명 셀럽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케이티 페리, 휴잭맨, 톰 행크스, 오프라 윈프리와 같이 말이죠. 인터뷰에서 그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영적 존재에 대해 말했었던 적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며 우주의 중심이며 부다와 크리슈나와 놀아요. 크리슈나는 힌두교 신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의 내부의 진화를 이뤄낸 걸까요? 2017년 뉴욕 패션 위크에서 정말 이상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인터뷰를 잊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콘을 믿지 않아요. 나는 개성도 믿지 않아요. 나는 평화가 개성을 초월한다고 믿습니다. 변치 않음을 초월한다고 믿습니다. 너가 가슴에 달고 있는 엉덩이에 반응하는 총알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성적인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약간 패션쇼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모델들이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약간 거칠애를 하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패션쇼에 참여해서 저 가슴과 엉덩이, 뭐 총알, 성적인 비유를 또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There is no me. 나는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There is no you? 그러니까 거기 없다고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No, 그러니까 아니요 말했어요. 그래서 We are not here, this is a dream? 라고 그랬어요. 리포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없으면 이거 지금 꿈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짐 캐리가 It's just things happening. 우리는 단지 일어나는 현상이고 And there are clusters of tetrahedrons moving around together 이라고 하는데 함께 움직이는 사면체들의 군집들이라고. 리포터가 정말 당황할 만한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고 I wanted to find the most meaningless things that I could come to and join and here I am 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무의미한 것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리포터의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이런 인터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다와 사실 그는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인터뷰에서는 호스트가 짐 캐리의 성공과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Actually, Jim Carrey is a great character, and I was lucky to get the part. But I don't think of that as me anymore. 짐 캐리는 훌륭한 캐릭터였고 나는 운 좋게도 그 역할을 함께 했는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짐 캐리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짐 캐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캐릭터, 역할극이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요. I used to be a guy who was experiencing the world and now I feel like the world and the universe experiencing a guy. 약간 너무 트위스트가 많은데 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마치 세상과 우주가 한 남자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단지 의식의 상대적 표시가 나타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이름과 종교와 국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묶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 요즘에 되게 그런 영적인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고 그런 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저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쫙쫙쫙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짐 캐리를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답변이 돌아오면 정말 멘붕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게 짐 캐리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짐 캐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확실한 것은 영화에 더 이상 캐스팅되지 않으며 90년대처럼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할 일도 없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출연한 영화는 2020년 어린이 코미디 슈퍼소닉과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 키링입니다. 짐 캐리의 터무니없는 언변을 보면 과연 짐 캐리가 영화에 출연만 안 할 뿐인 건지 정말 헐리우드 자체를 그만둔 건지 헷갈리는데요. 짐 캐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왔고 볼장 다 봤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 현재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해 보입니다. 헐리우드를 떠나게 된 계기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 존재하는 주식회사들의 독식으로 모든 걸 갈취해 간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신이 표현할 준비가 되었을 때 프로젝트는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준비가 될 때까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창작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비판을 담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그린 것도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트갤러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작품은 언제나 기억에 남을 것은 분명합니다.
2018년에는 찰리 채플린 브리타니아 어워드 for Excellence in Comedy를 수상했는데요. 코미디 업계에 큰 활약과 공로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배우 벤 스틸러, 미국 코미디언 아미 슈어, 미국 배우 줄리아 루이 드라이퍼가 수상했습니다. 우울증과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과 대중의 오해로 많은 수난도 겪었지만 그는 잘 살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짐 캐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은 지나치게 아름답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억하는 얼굴이라 특별하게 각인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그의 예전 영화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항상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무를 겁니다. 아이콘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세기의 코미디언과 명배우의 아이콘이 된 짐 캐리. 정말 익살스럽고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아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은이었습니다.